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해설 강의의 민병건입니다. 자, 우선 오늘 시험 보고 오시느라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도 이제 학교에서 고3 담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쭉 시험 보는 거를 하루 종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1학기 때에 비해서 조금 더 근엄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방학이 지나면서 내가 이제 여름방학 때 정말 실력을 많이 닦아가지고 내가 9월 때 그리고 10월 수능에서 내가 정말 승부를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실 임하게 되거든요. 그 첫 시험이 바로 이 9월 모의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또 평가원에서 낸 시험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의 실력을 정말 유감없이 발휘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계지리 민쌤과 함께 공부했던 것들이 다 많이 나와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이 다 여러분들 문제 푸는 도움이 많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나 쌤 그래도 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몇 개 틀렸거든요. 이런 학생들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직 2달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잘 보완하시면 충분히 만점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쌤과 함께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고 수능에서 웃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총평 시간이잖아요. 자, 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고 또 그리고 단원과는 어떻게 꾸려져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빈출 주제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늘 나오는 것들 위주로 나왔지 갑자기 어디선가 새로운 문제가 뿅 하고 나타나고 이런 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자, 기존 시험과 유사한 단원 배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항상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기후에서 나오고 또 지형에서는 몇 개가 더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인문지리 단원에서는 하나씩 꼭 나오고 뒤에 가면 보통 이제 3개 정도의 중단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하나 아니면 2개씩 나오고 이러한 단원 배분은 기존 시험들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수능과 비교해서 아주 어렵지는 않은 그런 난이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막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 배웠던 거에 따르면 이건 이거지 이렇게 풀리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고 간혹 가다가 이건가? 이건가? 이런 문제가 있긴 해요. 그치만 이거 만약에 수능에서 나왔다라 그러면 거의 이제 50점에 육박하는 1등급 컷을 가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수능에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냥 쏘쏘한 정도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기후는 종합적인 출제 경향이 좀 뚜렷한 편이었습니다. 자, 이전에 세계지리에서 기후는 그간 어떻게 많이 출제되었었냐면 열대기후 한 문제, 온대기후 한 문제, 그 다음에 냉한대 기후와 그리고 빙하 지형이 있고 그리고 건조 지형과 그리고 건조 기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기후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형 위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태까지는 열대 따로 온대 따로 나머지 중에서 나올 거면 나오고 안 나올 거면 말고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종합적인 출제 경향 이게 뚜렷해졌습니다. 이제는 열대, 온대 따로따로만 알아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다 종합적으로 서로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을 알고 있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자, 특히 5번에는요. 열대, 온대, 냉대, 한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조금 출제 경향이 달라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3번에는요. 열대하고 온대가 종합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두 개 정도 이렇게 같이 끼어 들어가 있는 종합 문제는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던 이런 문제는 잘 없긴 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기후가 크게 이제 2문제 정도가 그리고 또 저 뒤에 가면은 이제 또 다른 내용들이 이제 더 들어가 있긴 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실히 우리가 기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전반적으로는 종합적인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걸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단원 간의 통합형 문제 이런 것들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9월 모의평가에서는요. 이 경향이 아주 뚜렷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각 단원에서 알아서 문제 구성한 이런 느낌이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3번 문제 같은 걸 보면요. 카르스트 지형이 주내용이긴 한데 선택지의 주빙하 지형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다른 단원에 있는 내용이 하나로 결합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11번에 가게 되면요. 몬순아시아의 자연환경 나오고요. 거기다가 지역 갈등까지 같이 합쳐서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중단원 내용을 그냥 하나로 합쳐서 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보통 지역지리 단원에서는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나오는 데도 있었고, 그다음 보통 두 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온다 그러면 이게 빠지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근히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출제를 해놨다. 그래서 두 문제가 나왔지만 마치 세 문제 다 나온 것 같은 이런 효과를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단원 간의 통합형 이런 문제들도 꽤 있습니다. 그다음 19번을 보면요. 요게 이제 진짜 진정한 단원 간 결합 문제, 통합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자원과 산업 구조, 요게 일단은 중요한 내용인데, 거기다가 사하라 이남에서의 지역 갈등, 거기다가 또 자원 개발까지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중단원 그리고 두 개의 대단원에 걸쳐 있는 이런 문제도 등장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 풀면서 19번이 조금 긴가민가한데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여러 내용이 함께 결합된 문제다라는 것. 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는요. 13번의 기후, 기후는 늘 어렵게 많이 출제되었었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어려웠던 문제들도 좀 풀어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정도는 막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다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다음 19번 요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자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인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이 있으면 조금 쉽게 풀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한참 헤매거나 아니면 좀 답을 찾기 어려워했거나 이럴 수 있었던 문제. 그래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두 개 정도를 꼽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단원 간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세계화와 지역 이해에서는요. 원래 두 문제 정도는 많이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출제되지 않았고 1번이 이제 고지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때는 또 고지도가 빠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화 지역화, 그 다음에 고지도, 그리고 지리정보 이런 것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나오는구나. 예전에는 꼬박꼬박 나왔지만 이제는 돌아가면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세계 기후 지역, 여기서는 이제 기후 원리는 나오지 않았네요. 그 다음에 열대기후 단독으로 문제는 구성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함께 나왔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쌤은 항상 요거의 내용만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에다가 배분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 알고 얘도 같이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면 사실 요걸로 분류하는 것이 좀 더 맞긴 하거든요. 자, 13번은 온대기후 이거랑 그 다음에 열대기후도 일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렇게 해서 13번이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열대와 온대와 그리고 건조, 냉한대 이런 것들 중에 또 상당수가 많이 결합되어서 자, 거기서 볼 수 있는 5번 문제. 요게 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내용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이 기후 두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14번에는요. 빙하 지역 나왔죠. 자, 그 다음 대지형은 늘 예상했듯이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독특하고 특수한 지형들은요. 3번 문제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일단 카르스트 지형 나왔는데 주빙하 지형 살짝 곁들여서 나왔죠. 그렇죠? 18번에서 또 뭐가 나왔습니까? 해안 지형 나왔거든요. 그렇죠? 해안 지형. 자, 그러면 요런 지형들 여기서는 보통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씩 꼭 출제됐죠. 이거 근래 들어서 바뀐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중단원별로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자료 위주로. 자, 그 다음 이제 뒤에 지역지리 단원에 가니까요. 자, 보통 두 문제 또는 이제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했었죠. 자,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는요. 산업구조 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은근히 결합되어 있는 요런 문제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중단원을 어디다 굳이 분류를 해야 될까 애매한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더라고요. 사실 이것 좀 너무 단순하고 쉽죠? 이거 단독으로는 잘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요게 내기가 제일 좋고 또 자료와 함께 제시하기도 또 출제자의 입장에서 수월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한 문제와 그 다음에 이렇게 겹쳐진 문제 또 한 문제 해가지고 어쨌든 두 문제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과 그리고 북부 아메리카에서는요. 미국의 공업지역 나왔죠. 미국 공업지역. 그 다음에 요거는 유럽의 갈등지역. 어디서 분리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뭐 이런 내용. 그게 또 지도와 함께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요게 좀 여러 내용을 한꺼번에 결합하여서 한 문제로 출제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그거랑 여기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 내용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단원 간 통합 문제. 그 다음 여기서는 거의 이걸로 굳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서는 평가원에서는 잘 안 내는 편이고 이건 낼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쭉 한번 대강의 출제 경향을 살펴봤습니다. 어땠나요? 뭐 이전하고 사실 크게 달라진 출제 경향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료와 함께 잘 준비되었냐 아니면 조금 소홀하게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맞히고 틀린 이런 문제가 약간 갈렸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해설편 1번부터 20번까지를 꼼꼼하게 보면서 내가 부족했던 게 뭐였고 앞으로 우리가 뭘 보완해 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편에서 만날게요.